국민연금 늦게 받았다가 인생 망했습니다. 건보료 폭탄에 세금까지 40년 낸 돈이 이렇게 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9세 최용현입니다. 저는 40년간 회사를 다니며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모든 게 시작된 건 제가 65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다가오자 저는 연금 제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소득세를 내야 하고 기초연금까지 깎인다는 거였습니다. 40년 동안 성실하게 납부한 제 돈을 받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걸 떼어가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었습니다. 저는 은퇴 후 아내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죠.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해줬지만 제 귀에는 한마디만 들렸습니다. 매달 약 20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것.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70세까지 늦춰받기로 했던 제 계획은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국민연금 늦게 받으면 정말 후회한다는 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첫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든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2만 3천 원.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합산해서 보험료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제가 받는 국민연금이 모두 계산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연금을 받기 전에는 한 푼도 안 냈는데 연금을 받기 시작하니 매달 20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가는 겁니다. 연금 받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 국민연금 얼마나 받기로 했어?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받을 것 같아. 40년 동안 꼬박꼬박 냈으니까. 동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 그럼 종합과세 대상이야. 세금 꽤 나올 거야. 종합과세? 그게 뭔데? 국민연금이 연간 770만 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대. 형은 연 2천만 원 넘게 받으니까 당연히 해당되지. 저는 그제야 국세청 홈페이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산해보니 연간 약 63만 원의 세금이 나왔습니다. 한 달로 따지면 5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건보료 20만 원, 소득세 5만 원. 그러니까 제가 받는 180만 원 중 실제로 제 손에 쥐어지는 돈은 155만 원이었던 겁니다. 연금을 늦춰 받으면 받을수록 금액이 늘어난다고 생각했는데 세금과 건보료도 함께 늘어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기초연금이었습니다. 저는 재산이 많지 않아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겁니다. 제 경우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연금 낸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상한 구조였습니다. 건보료와 세금의 충격을 받은 저는 집에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아는 분이 경비 일자리를 소개해줬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 180만 원의 근로소득 200만 원이면 한 달에 380만 원. 노후가 좀 편해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첫 월급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에서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국민연금 일부 지급 정지 통지서. 무슨 소린가 싶어 읽어봤더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로소득이 월 298만 9천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액됩니다. 제 경우 국민연금 180만 원과 근로소득 200만 원을 합치면 380만 원. 기준을 훌쩍 넘어선 겁니다. 계산해보니 국민연금 중 약 40만 원이 깎이는 거였습니다. 결국 제 손에 쥐어지는 건 국민연금 140만 원에 근로소득 200만 원. 합쳐봐야 340만 원이었습니다. 일 안 하고 연금만 받을 때보다 겨우 160만 원 더 받는 거였습니다. 더 화가 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배당소득으로 한 달에 500만 원이 넘게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국민연금이 한 푼도 안 깎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은 깎고 가만히 앉아서 받는 돈은 안 깎는다니.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늘린다고 난리인데 정작 일하면 연금을 깎아버리는 이 모순된 제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근로소득이 생기면 종합과세에서 합산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 이게 정말 노인들을 위한 제도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저는 국민연금을 늦게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받는다는 말만 믿었습니다. 연기연금까지 신청해서 70세부터 받기로 했었습니다. 70세까지 기다리면 월 수령액이 42%나 늘어난다고 했으니까요. 180만 원이 아니라 25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액면가일 뿐이었습니다. 건보료, 세금, 기초연금 감액, 근로소득 감액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받는 돈은 훨씬 적어지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동생을 만났습니다. 형, 조기 수령이 30% 손해라는 건 단순 계산이야. 실제로는 다를 수 있어. 동생은 계산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60세부터 조기 수령하면 70%를 받는 거니까 한 달에 126만 원이야. 하지만 건보료와 세금 부담이 훨씬 적지. 그리고 10년 먼저 받는 거잖아. 60세부터 70세까지 10년간 받는 총액을 계산해봐.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동생 말이 맞았습니다. 60세부터 80세까지 받는 총액을 계산해보니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기 수령한 돈을 투자하거나 사업에 쓴다면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 수명이었습니다. 70대 후반이나 80대에 돈이 많아봤자 건강하게 쓸 수 있을까요?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려면 60대가 훨씬 낫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늦게 받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건강하게 돈을 쓸 수 있을 때 받아서 인생을 즐기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걸.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연금 수령을 늦추고 악착같이 절약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늙어서 한 달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아 편안하게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 계획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모든 건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부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이었습니다. 신부 측에서 집을 요구했고 아들은 저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을 팔아 아들에게 전세 자금을 빌려주기로. 그리고 저희 부부는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한다며 또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엔 3천만 원. 저는 평생 모은 예금을 깨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언젠가는 갚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 무렵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도 항암 치료도 다 소용없었습니다. 아내는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떠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더 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내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보지 못했다는 것. 아내가 제주도 한번 가보자고 했을 때 저는 돈 아깝다며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연금 많이 받으면 그때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제게 매달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혼 자금도 주고 사업 자금도 준 아들이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 손을 벌리는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줬다는 것을, 아들을 위해 제 노후를 희생했다는 것을.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행복한 노후를 위한 5가지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고동력입니다. 저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것도, TV를 혼자 보는 것도 모두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100세 시대에는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외로움을 견디는 것을 넘어서 홀로 있는 시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즐기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저는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도서관에 가고, 혼자 산책을 다닙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이 시간들이 소중합니다. 두 번째는 출구 관리입니다. 저는 평생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입구 관리에만 신경 썼던 겁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쓰느냐였습니다. 노후 자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금방 바닥이 납니다. 저는 이제 매달 지출 계획을 세웁니다.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합니다. 충동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춰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리스크 없는 자산 운용 방법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불리려고 하기보다는 쓰는 돈을 줄이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저는 이제 매달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리고 저축과 소비의 균형을 맞춥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하지만 현재를 위한 소비도 합니다. 너무 아끼기만 하다가 쓸 때를 놓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 번째는 체면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40년간 대기업에서 일했습니다. 팀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은퇴 후 경비 일을 시작했을 때 창피했습니다. 예전 후배들이 저를 알아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일하는 노인이 멋진 겁니다. 체면 때문에 집에만 있다가 건강도 잃고 돈도 잃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월 50만 원의 근로소득은 은행에 2억 원을 정기 예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연이자율 3%라고 가정했을 때 2억 원의 이자가 연 600만 원, 월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2억을 모으기는 어렵지만 월 50만 원을 버는 건 가능합니다. 청소, 경비, 배달, 가사 도우미 등 노인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눈높이를 낮추는 겁니다. 체면은 오래 일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네 번째는 집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집을 팔아준 걸 후회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자녀가 독립한 후에도 큰 평수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노후에는 위료시설이나 쇼핑시설이 가까운 도심의 작은 집이 훨씬 편합니다. 청소할 공간도 줄어들고 관리비도 적게 나갑니다. 그리고 만약 가진 것이 집 한 채뿐이라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겁니다. 평생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사는 빌라로 주택연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에 더해 추가 수입이 생기니까요. 다섯 번째는 노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노후를 삶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나중을 위해 지금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노후는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직장의 압박도 없고 자녀 양육의 부담도 없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를 먼 이야기로 치부하지 말고 인생 설계의 주된 테마로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65세입니다.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앞으로 15년에서 20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제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 부담이 커진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제출하면 다시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몰라서 1년 넘게 건보료를 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손해보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매달 한 번씩 노후 설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국민연금을 언제 받을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